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증시 오늘 마감된 걸 보면 다우산업 0.54%, 나스닥 1.59%, S&P 500 1.1%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에서 꽤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상승을 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영업이익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1000% 이상 성장을 하는 흐름을 보여줘서 시간외에서 7%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좋은 추세로 마감이 되었고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더는 못 버텨. 개미들 눈물의 손절매. 차이나 펀드런 공포. 중국 증시 부진으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손실을 견디다 못한 투자자가 서둘러 환매에 나서면서 차이나 펀드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197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최근 한 달 새 4,277억 원 급감을 했고 자금 이탈 규모가 점점 커져서 최근에는 하루 평균 200에서 300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6.4%, 2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7.8%로 장기 투자자는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비구이완 등 중국 1에서 3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모두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펀드 수익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내 ETF 중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전기차 ETF가 있는데 2020년 12월에 상장한 후에 코덱스 200 다음으로 큰 ETF에 등극했던 상품인데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44.07%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나 펀드런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글로벌 펀드에서도 주식을 매도하는 등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LG화학 IT필름 철수, 청주 오창 공장 판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국내 대기업이 비핵심 자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습니다. 업황 침체를 계기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성장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안입니다. LG화학은 정보기술용 필름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하고 디스플레이용 필름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 공장과 오창 공장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의 핵심 시설인 전남 여수의 NCC 나프타 분해 시설 2공장 매각에 나선 데 이어서 저수익 사업을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 공장 내 스틸앤 모노머 공장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 스틸앤 모노머라는 게 스티로폼이나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철거를 하고 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 사업 재편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중국 화학기업과의 합작 공장인 롯데삼강 케미칼 지분을 최근 전량 매각하고 스페셜티 제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SKC도 지난해 필름 사업부를 판 금액으로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미래 산업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도 올해 초 중국 텐진의 윤활유 공장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상장사 법인세 40% 줄 듯.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조 원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인데요. 작년 상반기보다 40.7%가 급감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법인세 비용은 현대자동차가 2조 6,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자동차 수출 호조로 이익이 급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어서 기아와 KB금융, GS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권 쪽이 좀 법인세가 많았고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법인세가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상반기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2,412억 원에 그쳤는데 이것은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3%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젊은 층 기피하는 중기 60대가 채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가 본격화한 5060 베이비붐 세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층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줄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 독감처럼 취급 31일부터 신속검사 2만원에서 5만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확진자 수를 전수검사하지 않고 일부 표본 의료기관에서 유행 위험도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감시 체계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인도 인류 최초로 달 남극 갔다. 찬드라얀 3호 착륙 성공. 인도의 무인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착륙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옛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 달 착륙에 성공한
성공한 네 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21세기 들어서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국가는 중국에 이어 인도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런 인도 탐사선의 달 착륙 소식은 러시아의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20일 달 표면에 추락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 웨스팅하우스 압박에도 폴란드 한 원전 승인 절차 돌입.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 APR 140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수원에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PPEJ는 지난 17일 폴란드 환경부에 한국의 APR 1402기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PPEJ는 폴란드 민간발전사와 폴란드 전력공사가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씩 출자해 설립한 특수 목적 합작 법인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LOI 체결 이후에 지금까지 기초적인 작업도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한파, 기업 체감 경기 6개월 만에 최저.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BSI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심리 지수 ESI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본 것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 중국 기업 부채 비중 사상 최고. 중국 기업 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면 금융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5국 이몽 브릭스 반미 연대 없었다.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반서방 세력 규합에 나선 중국, 러시아와 인도, 브라질 등이 엇갈린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을 촉구했지만 브라질은 서방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브릭스의 외연 확대를 놓고 인도는 전격적인 지지를 표하면서도 회원국 동일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추후 중국의 공급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담긴 그런 입장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물가 2% 목표 수정론 고개.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물가 안정 목표치 2%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확연히 둔화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 상승률과 소비 등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패드의 추가 금리 인상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겠다는 불필요한 집착이 과도한 긴축으로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24에서 26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의 비상, 알루미늄 구리값 줄줄이 약세.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자재 구매국인 중국에서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금속과 건설 자재 수요가 타격을 받고 가계 소비 위축으로 원유와 돼지고기 등 식량 및 에너지 수요도 줄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둔화 여파로 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은 연초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요. 알루미늄 가격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연초 고점 대비 18% 떨어졌습니다. 철강은 중국 부동산 부진의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이 철강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석유 제품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지 않아서 원유 수입도 하반기 주춤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공포로 가계 소비가 위축된 탓에 세계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도 하락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8월 24일 주요 경제 뉴스 기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